자, 이 작업. 이 작업은 항상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5번 정도 풀어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중간에 묵묵묵묵거릴 시간을 없애야 돼. 그 시간 자체가 뭐 몇 초씩 흘러가고 딜레이가 되면 결국에는 수험 과정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4가지 과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1작업 할 때도 밑에 조건을 무조건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2개는 보고 둘 중에 하나는 분류형이니까 그 하나는 또 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계산형이거나 문제마다 조금씩 이렇게 패턴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는 빨리 판단해서 지금 풀 것인지 나중에 다 뒤에 거 하고 돌아와서 풀 것인지 판단하면 돼. 여기서 이쪽 함수를 안 풀어도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뒤에 거는 시간만 주어지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도 점수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단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어쨌든 끝까지 풀겠다고 시간을 끌면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 풀지라도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30분, 1시간 중에 1작업을 30분 안으로 끝내줘야 돼. 그래야 2, 3, 4작업에 대한 풀이를 시간 내에 할 수 있어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하나씩 하는 데에 따르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리 판단해서 1작업에서 데이터 넣고 그 조건 함수 이전까지 하는데 한 15분 정도 내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끝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까지 완료하는데 1작업 완전히 완료하는데 30분 내로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풀기 위한 여유가 생기고 뒤에 문제 풀고 나서도 뭐 뒤에 거는 숙달이 돼 있으면 좀 빨리 풀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맞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A등급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00점 만점에 100점 정도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죠. 감점을 100점 맞아도 딱 100점 맞아도 A등급이죠. 400점부터가 A등급이니까 함수 하나당 한 20점 정도 되니까 함수 하나당 한 20점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6문제 그죠? 그렇게 해봐야 120점이죠. 그래서 함수 다 틀리면 A등급은 안 돼요. 밑에 거 일단 다 가져가고 2개 정도 틀려도 괜찮죠. 마이너스 40이니까. 2개 정도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죠. 그래도 뒤에 조금 틀리더라도 A등급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작업은 필터 문제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항상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야 돼요. 문제 자체가 보면 B4H12, B4H12 이거죠. 딱 여기까지 이 데이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 풀 때 여기까지만 가져가니까 결국은 이 함수 쪽에 풀이는 뒷 문제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작업으로 갑니다. 가서 B2 셀부터 붙여넣으라 그러죠. B2 셀에 컨트롤 V.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붙여넣기를 하는데 요거 요거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폭까지 오니까 보기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한 후에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항상 조건이 이제 2개 들어가죠. 그 2개에 대해서 이게 AND로 동작을 시킬지 OR로 동작시킬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자, 일단 가격이 지금 조건 2개를 물어요. 하나는 가격을 묻고 하나는 액정 크기를 물어요. 그러면 가격하고 여기 보면 조건 위치가 있어요. 이 13셀이죠. 그러면 묻는 2개에 대한 이 타이틀을 복사해가지고 절대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거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동작 안 하니까 이 13위치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액정 크기도 묻죠. 액정 크기 인치 얘도 누르니까 얘도 복사해가지고 조건 그 다음에 위치 시키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조건 값 일단 필드 왼쪽 기준이 일단 위쪽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반쪽짜리 조건식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돼요. 자, 일단 액정 크기 쪽은 이게 첫 번째 조건 뒷 글자가 뭐뭐 이고죠. 뭐뭐 이고, 뭐뭐 이면서, 뭐뭐 중에서 이런 글귀가 딱 들어가면 AND라는 사실을 나타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럴 때는 그 두 개의 조건 값을 요 같은 줄에다가 둘 다 같은 줄에다가 주면 돼요. 만약에 뭐뭐 이거나 또는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 OR을 나타내죠. 그럴 때는 하나는 여기다 쓰고 하나는 엇갈려가지고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이 2번 문제는 끝나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전체 중에서도 제일 빨리 풀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 80점인데 문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빨리 풀면 옥사하고 이거 하고 뭐 조건 넣고 바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빨리 풀면 뭐 한 1분에서 3분 내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액정 크기가 3.2 이하 그러니까 이제 AND인지 OR인지 판단하고는 그 다음에 각각 생각하면 돼요. AND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 주면 되고 OR는 하나 이게 엇갈려 주면 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 AND니까 같은 줄에다 주면 되죠. 왼쪽 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부터 3.2 이하니까 작다 같다죠. 더모가 들어갑니다. 3.2라고 하면 끝이죠. 이 조건 한 개의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가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뭘 이런 식으로 뭐 이하이냐 이상이냐 같으냐 이렇게 묻지 않고 가격이 가격원의 평균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작성하는 방법. 자, 일단은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뭐에 대한 평균 이하인데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어떤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떤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되는데 지금 값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니고 수식을 사용해야 되죠. 에버리지란.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수식 구성을 해주면 돼요. 일단 등호하고 수식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하 이거죠. 이하. 그러면 그 이하라는 등호 기호 자체를 이렇게 문자 형태로 만들어요. 작다. 문자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붙이기. 그 다음 뒤에 수식값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에버리지만 사용하면 되니까 에버리지. AV만 치니까 딱 나오죠. 에버리지.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평균. 걸로 닫고 끝이.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문제 자체가 요런 패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가 뭐의 평균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수식 구성을 이렇게만 딱 해주면 돼요. 요 이하이고 이상이고 뭐 미만이고 초과고 그 등호에 따라서 요 등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평균 주로 평균을 물어요. 평균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뒤에 기출 문제 다 뒤져봐도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엔터.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는 이렇게 평균을 구한 값과 마치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과 아주 유사하죠. 이렇게 나와요. 수식 형태로 구성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700, 225 이거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저것 자체를 수식의 형태로 주로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산해서 수식이 딱 구성이 되도록 그러려면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은 요 수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요 부분 그 문제의 글귀에 따라서 뭐 이하이냐 이상이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게 다죠. 요거에 따라서 요거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 에버리지 그대로 쓰고 이 부분만 지금 액정 크기 인치에 대한 평균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묻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마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이 풀 수 있죠. 또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필터를 돌리는데 그거 필터는 어디 있냐면 위에 데이터
여기 고급이라고 했죠. 정렬 및 필터에. 자, 이거 돌리기 전에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얘를 찍고 들어가요. 어차피 찍는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또 나와서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찍고 딱 들어가면 또 미리, 자, 목록 범위는 미리 딱 설정이 되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조건 범위, 여기에 커서를 일단 찍으세요. 반드시 커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 부분을 박스 치면 돼요. 지금 엔드니까 두 줄이고 5와 같으면 세 줄 찍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 조건 부분이 이렇게 박스 안에 다 들어가도록 박스를 치면 돼요. 조건 부분을 지금 알아서 이렇게 표시해 주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복사 위치에 가지고 B17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고 다른 장소의 복사,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활성화되죠. 복사 위치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 한번 해주고 B17 이렇게만 찍어주면 확인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엔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결과가 조금 작게 나와요. 많아봐야 3개. 3개가 안 나와요. 2개나 1개나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다든지 되게 많이 나온다든지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일정 크기가 3.2 이하인 놈이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서 또 이거 가격이 평균 이하인 거니까 700-225 이하인 거 찾아보면 이 두 개밖에 안 걸려요. 맞죠? 얘는 3.2에서 걸렸고 얘는 가격에서 걸렸죠.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둘 다가 만족해야 되니까 3.2 그쵸 맞죠? 3.2 이하이고 3.2까지 포함되니까 등호가 들어가서 요 3이니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700-225보다는 또 적죠. 이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상이 돼서 나머지는 3.2 이하가 아니라서 그죠? 3.5 이런 거 다 날라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고. 자,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있어요. 표 서식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자, 모든 표의 보기 2번 조건 2번에 표의 모든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고급 필터의 결과에 표 스타일 밝게 식을 적용하시오. 자,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합니다. 설정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채우기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으로 한 후 이 말이죠. 그리고 홈 탭에 표 서식 있죠. 얘를 클릭 딱 하면 문제에 따라서 표 스타일 밝게 식이죠. 그럼 여기 보면 밝게 그룹이 있고 보통 그룹이 있고 어둡게 그룹이 있어요. 밝게 그룹에서 찾으면 돼요. 밝게 식이니까 10번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맞죠? 표 스타일 밝게 식. 그죠? 얘만 찾아서 클릭하면 끝이에요. 확인? 그러면 최종 80점짜리 완료가 되는 거죠. 2번 작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3작업. 자, 3작업 역시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전에 3작업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나 이제 요 문제처럼 부분합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거의 80% 이상이 1년에 12번에다가 특별시험 4번까지 해서 16번 시험이 있는데 16번 시험 중에 거의 80%가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한 20% 정도가 부분합이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놔야 되는데 오히려 피벗 테이블보다는 부분합이 쉬워요. 알고 나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못 풀죠.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못 풀면 등급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왜? 점수 기준이 80점에서 거의 100점 사이니까 문제 하나를 못 풀게 되면 그냥 등급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부분합 역시 마찬가지. 요 1작업에서 이제 복사를 해와야 돼요. 아까 그 자료를 그대로 요 데이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B3셀로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C 하고 3작업 B3 여기로 복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조건에 따라 작업을 하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운영체제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이 문제는 뭐 너무 쉽네. 운영체제에 대한 개수와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에 대한 개수와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렬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일단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일단 전체를 지정하고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정렬부터 해야 돼요. 이 작업은 구분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렬시키는 거.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정렬은 데이터 탭 가서 정렬 있죠. 그래서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 기준 운영체제 선택하면 돼요. 정렬할 때 이렇게 타이틀을 같이 집어넣어 놓으면 이렇게 정렬 기준에서 타이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운영체제. 지금 결과를 보면 안드로, 윈 모바일, 폰 O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하라 마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출력 결과를 보고서 이거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 안 있네 판단을 해야 돼요. 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이라면 안드로는 안드로끼리, 윈모바일끼리, 폰 OS는 폰 OS끼리.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바로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은 어디 있냐면 역시 이 데이터 탭에 여기 부분합이라고 있죠. 맨 거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 윤곽선 쪽에 부분합 클릭. 요것만 잘하면 돼요. 자, 일단 지금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룹화는 운영체제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죠. 그룹화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얘는 운영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출력 결과를 보면 평균이 앞에 나와 있고 개수가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운영체제에 대한 개수죠. 그래서 여기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클릭합니다. 수량은 해제해야 돼요. 자기가 일단 임의로 그렇게 선정한 거니까 딱 운영체제만 체크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돼. 그리고 확인. 딱 하면, 그죠? 운영체제에 대한 개수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 한 번 더 돌립니다.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더 들어가니까 좀 전에 돼 있는 거 그대로 세팅돼 있죠. 이 상태에 바꾸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냐면,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평균이니까. 일단 사용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밑에서 운영체제를 체크 해제하고 가격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때 두 번째 할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옵션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체크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버리면 이게 지워지고 지금 두 번째 게 대치가 되어버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새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제해.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하면 된다. 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다 풀었어요. 근데 그 조건 2번에 보면 윤곽선을 지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윤곽선이 뭐냐면 왼쪽이라고 하는 이게 윤곽선이에요.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죠. 이거 이제 그 결과표를 펼치고 그러니까 해제하고 펼치고 줄이고 하는 이 기능인데 얘를 지워버리라고 하죠. 윤곽선은 어떻게 지웠냐면 여기 보면 여기 그룹 해제라는 데가 있죠. 요 윤곽선 쪽에 그룹 해제라는 쪽을 눌러보면 여기 윤곽 지우기라고 있죠. 얘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얘 없어지죠. 그러면
출력 기능하고 완전히 일치하니까 이 문제는 끝이에요. 지금 설명하면서 했지만 굉장히 빨리 끝났죠. 이 작업도 뭐 굉장히 빨리 되지만 만약에 부분합이 문제가 나왔다. 땡큐예요. 지금 봤듯이 처음에 그 정렬하고 부분합 두 번만 딱 돌려주니까 끝났죠. 윤곽선 띄우기까지 하면 4단계만 끝나는 거니까. 근데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법 뭘 많이 해야 되죠.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얘도 뭐 빨리 한 1분 내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점이냐면 요것도 3작업도 80점이죠. 2작업 80점, 3작업 80.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앞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려버리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4작업. 2, 3, 4는 굉장히 빨리 풉니다. 4작업은 어려운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니라 4작업은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 보기가 개수가 많듯이 어떤 것을 했고 안 했고에 대한 그걸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뭐 한두 개를 빠뜨려가지고 안 해가지고 감점을 맞는 경우가 여기는 종종 발생해요. 그 학생들 이렇게 시험 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하면서 체크를 해요. 연필을 가져가서 요건 한 거, 요건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워낙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딱 보고 체크 안 된 거, 요거 아직 안 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자, 4작업은 내가 처음에 할 때 시트를 안 만들었죠.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1작업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하면 그냥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일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미리 선택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그냥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나씩 채워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문제가 너무 갑자기 이중 차트 문제가 아니라 단일 차트 문제로 이렇게 나와버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거의 공짜예요. 이렇게 나오면 수고가 하나 더 는 거죠. 그냥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제작하면 돼요. 선택하고 위에 만들기 삽입 쪽에 차트 있죠. 차트 중에서 요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된 거. 여기 보면 쭉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정확한 이름을 찾아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얘가 문제에 나오는 그 이름 된 걸 매칭되는 걸 찾으면 돼요. 얘를 하라는 이야기. 됐죠? 자, 그리고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조건 1번이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작업하라고 되는 걸 했고 금방.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이제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할 거고 3번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에 차트 이동. 자, 새 시트. 여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름은 제4작업. 그리고 확인하면, 자, 4작업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작업으로 이동까지 했어요. 1작업에는 그게 아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서가 지금 1작업, 2작업, 4작업이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얘를 집어가지고 맨 끝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거 이제 빠뜨려버리면 감점이 돼요. 왜? 그 기본 요구사항에 있었죠.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로 하시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 4번 봅니다. 조건 4번부터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 1번, 스타일 2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기 있죠. 빠른 레이아웃 1번, 첫 번째 거 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레이아웃 1번. 누르면 돼요. 눌러 있으면 돼요.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더 눌러주면 되고. 레이아웃 1번. 그 다음에
스타일 22번. 22번째는 여기 스타일이에요. 22번째인데 이거는 옛날 문제라서 그렇고 아마 지금 문제에서는 스타일 뭐를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스타일 1번을 하죠. 뭐 22번이니까 2번 하죠. 2번. 스타일 2번. 자, 요거 해놓고 그러면 자 4번 끝났어요. 끝났고 5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전체 글꼴 차트 영역에 글꼴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채우기 질감 파피루스 하라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맑은 고딕 돼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요거 있죠. 요거 오른쪽에 차트 스타일 여기 눌러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 디자인 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식 여기 보면 이제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 밑에 질감 파피루스가 뭐냐면 이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파피루스네, 그죠? 맨 처음에 거 보통 이쪽 줄 박엽지 쪽인데 이쪽 줄에 이렇게 거의 문제예요.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파란 박엽지로 하라면 얘를 선택하면 되고, 분홍 박엽지를 선택하라면 얘를 하면 되고, 꽃다발을 선택하라면 얘를 선택하면 돼요. 어두운 건 잘 안 나와요. 주로 밝은 쪽 거. 근데 아마 문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쪽이 있죠. 일단 여기는 특이하게,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특이해요. 맨 처음에 파피루스를 선택하라. 자, 여기까지 딱 되면 지금 조건 5번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것만 잘하면 거의 뭐 80% 완성이 돼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 같이.